우리나라 분들은 돈 문제 준비되면 노후 준비 끝나는 줄 아세요. 굉장히 큰 영역이긴 하지만 돈이 있다고 노후 문제가 다 깨끗하게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도 일을 해야 되고요. 또 60대 이후에는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생활의 축을 잡아줄 어떤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준비도 없고 내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좀 잘 적응한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저는 AI 관련 쪽을 열심히 한번 파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정년퇴직 후 하는 착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요, 질문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질문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격증,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 의사, 변호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을 것이고요. 노후에 그래도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6개 분야 정도 분야로 나눴어요. 분야로. 노후 생계 유지를 위해 자격증을 준비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 강의 때나 상담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시는데 돈 문제 준비되면 노후 준비 끝나는 줄 아세요. 굉장히 큰 영역이긴 하지만 돈이 있다고 노후 문제가 다 깨끗하게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돈이 있는 사람도 일을 해야 되고요. 혹은 일이 아니더라도 60대 이후에는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생활의 축을 잡아줄 어떤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준비도 없고 또 그동안 돈을 벌 때는 일을 하느라 묻혀있던 가족들의 어떤 어려운 관계들이 만약에 내가 은퇴를 하시고 나면 이게 적나라하게 그 관계의 질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준비를 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막상 들어갔을 때 그렇게 재미있는 노후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 안 하고 놀면 재미있는 줄 아시는데요. 사실은 일 안 하고 노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재미없어 하세요. 아니 대다수는 재미없어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놀아봤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 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선택지도 아니에요. 지금 특히 이제 50대 후반에 계신 분들은 워낙 일에 치여서 지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 마음이 퇴직 이후에 1년 쉬고 2년 쉬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쉬시면 금방들 지치세요. 그래서 내가 퇴직 이후에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추천드리는 일은 그게 가장 쉬운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자기와 시간을 많이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가 지금 내 자식들의 나이였을 때 부모님과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내드렸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나오겠죠. 배우자도 혹은 내 자녀들도 각자의 삶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시간 테이블이 있죠. 내가 쉬게 되었다고 내가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가족들이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리라는 것은 그 기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사실 그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자격증 확실히 도움이 되죠. 이거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걸 영상을 찍을 때마다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자격증이 곧 취업은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취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는 것은 자격증을 따고 그에 맞는 구직 활동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생략된 채 왜 자격증 땄는데 취업이 안 되냐고 막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그것이 현실적인 기대는 아니신 거죠. 그래서 자격증은 취업을 위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 조건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방향을 생각하면서 말씀도 드리기 전에 주변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취득이 어렵지 않고 그러면서도 일자리가 꽤 많은 자격증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여겨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운전 관련 쪽이에요. 대표적으로 택시나 버스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 운전 같은 것들도 여기 포함되겠네요. 뭐 대표적으로 지게차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쪽은 중장년에 대해서 일자리가 좀 더 열려있는 쪽이긴 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버스 운전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버스 운전 같은 경우는 버스 기사님들의 평균 연령대가 50대 후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일자리가 좀 열려 있는데 대부분 이쪽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버스 운전 같은 걸 한다고 할 때 내가 잘못하면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있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일자리가 확실히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두 번째는 돌봄 계열 쪽입니다. 예, 특히 이쪽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죠. 대표적인 자격증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것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분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급여가 낮지 않느냐, 나는 그런 일은 못한다, 그러실 수도 있을 것인데, 어찌됐든 단일 자격증으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가 요양보호사고요. 사회복지사 역시 50대 중후반까지도 진입이 가능한 경우를 꽤 많이 봤었기에 추천드릴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술 계열 쪽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 소방, 기계 설비 이런 쪽들이겠죠. 최근 분위기는 특히 이제 전기 관련 자격증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에 일자리가 많은 자격증,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자격증 탑 10을 뽑았던 적이 있는데 그중에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가 모두 탑 10에 같이 들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 영역이긴 합니다. 단 이것도 좀 내부적으로 분류가 있죠. 전기공사 쪽도 있고 전기시설관리 쪽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공사 쪽으로 가시는 반면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시설관리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건축이나 인테리어 관련 쪽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종의 생활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적인 것이 도배장판, 타일공 또는 방충망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는 기술이고 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수요는 받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 역시 내가 체질에 좀 맞아야 접근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내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목 적용 쪽입니다. 자격증으로는 조경기능사, 산림기능사, 수목치료 기술자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나무의사 같은 것까지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쪽이 시니어 쪽들에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0대가 좀 넘어도 일자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죠. 다만 이 부분을 하실 때 좀 신경 쓰실 거는 사무 업무만 하시다가 이런 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셀 수 있다는 것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5가지 분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굳이 한 가지를 좀 더 보태자면 내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좀 잘 적응한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AI 관련 쪽을 열심히 한번 파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AI 관련 자격증은 외국 자격증이나 국내에서는 AIC 정도만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여부와 관계없이 AI를 본인이 좀 더 익숙해지실수록 앞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한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아무도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시대의 중장년층의 재고용을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해서 AI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쪽에 계셨다든지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격증 취득 전 고려해야 할 점과 구직 활동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격증 취득 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 첫 번째가 시장 수요가 있는가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일자리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격증을 땄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혹은 어떤 경우는 열심히 자격증을 땄는데 일자리도 있는데 초기 진입이 만만치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서 내가 이 시장의 수요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시고 자격증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이 나의 성향 혹은 내 나이와 맞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내 성향은 철저하게 사무직 쪽인데 갑자기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기술 분야 자격증을 딴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준비를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뵌 적이 꽤 있고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어쩌면 교재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실제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때 한 가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해당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을 꼭 만나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분들이 가장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고 선생님들에게 살아있는 정보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구직 전략은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장년이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의 80%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다른 사람의 소개나 추천 혹은 단순한 정보 제공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가장 확률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터넷만 파시지 마시고요.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최대한 널리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만 신경 쓰셔도 구직에서 취업 확률은 훨씬 올라가게 되실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업과 준비하는 자격증의 특성이 맞지 않다면 어렵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기존의 경력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선택하시는 것은 직업 분야에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권하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자신의 경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선택지에 가까우니까요. 이런 경우는 아마도 길이 완전히 막혔다라고, 더 이상의 어떤 진로가 막혔다라고 느껴지시거나 그동안 충분히 열심히 일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진로를 찾고 싶다라는 그 두 가지 경우이실 텐데요.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새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시는 것은 그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실 때 훨씬 나은 조건에서 접근하실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아마 특성 같은 것들을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신의 특성이 그 새로운 분야와 어느 정도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40대, 50대 같으시면 여전히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시면 그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퇴직 이후의 선택, 특히 주된 일자리 이후의 선택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도 다르고요. 그들이 가지는 욕구도 굉장히 다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은 내가 50대 이후에 퇴직을 하면 훨씬 일자리 자체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가치를 두는 영역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만이 가치를 더 느끼는 영역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올라가고 조금 더 진입 가능성은 쉬워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경우에 내가 어떤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내가 가치를 두는 일이 무엇인지 미리 찾아보는 작업을 하고 그에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